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주전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형태 연습에 대한 내용이죠. 자, 원래는 기본 도형을 마치면 학생들이 기본 도형화된 어떤 사물들을 실제로 소묘 연습으로 넘어가거든요. 가령 벽돌 같은 거는 직육면체니까 정육면체와 비슷하니까 벽돌이라든지, 캔 같은 거는 원기둥과 비슷하니까 캔이라든지, 사과 같은 거는 구와 비슷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양감의 원리를 대입해 가면서 실제 사물의 재질감도 묘사 표현력도 슬쩍 넣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형태를 좀 많이 다루고 싶었어요. 형태는 평소에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을 해도 주변 사물에 보여지는 것들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관찰하는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법, 그려내는 방법, 그리는 순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서 형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되게 연한 선으로 가이드선으로 슬쩍 이렇게 그리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께와 길이의 비례를 보니까 사진에 비해서 약간 도움처럼 높아진 것 같아요. 조금 낮추면 되겠죠. 처음에 한 기준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가이드선만 계속 그리다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되게 애매해져요. 자, 그리고 그리는 순서를 보면은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이 사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몸통이죠. 몸통. 나머지 뚜껑 손잡이라든지 주전자 손잡이라든지 물이 나오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붙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팔다리를 붙여주는 것처럼 가장 이 소재가 가진 범위가 큰 것, 장악력이 있는 것, 그거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거의 비례감이 맞다면은 나머지는 틀려도 그것만 고치면 되죠. 팔다리 위치만 고치면 되고 팔다리 굵기만 고치면 되는데 이 몸통이 틀리면 나중에 나머지까지 다 그렸을 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몸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스케치는 단순화해서 세밀함으로 진행된다 했죠. 처음부터 세밀하게 그리면은 전체 크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가이드선으로 뚜껑이 놓여져 있는 기울기, 그 다음에 뭐랄까 뚜껑 손잡이가 있는 위치, 그런 것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타원형으로 돌아가고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앞으로 수정을 많이 할 거니까 좀 작아졌나 그럼 좀 더 키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부분, 주전자 주둥이죠. 이것도 기울기를 맞춰서 중심선을 긋고 위치가 약간 올라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손잡이 위치도 여기 이 간격을 보니까 약간 더 주둥이 부분이 좀 더 내려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너무 정교하게 안 해도 돼요. 좀 이따가 고쳐도 되는데 지금 내 눈에 보였으니까 저는 지금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데 지우개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지워가면서 말끔히 지워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아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수정을 했지만 내가 알아볼 정도면은 굳이 지우개질을 안 해도 되죠. 자, 지금은 단순한 도형처럼 해서 위치 체크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의 형태를 참 잘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자, 요런 곡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곡선으로 돌려도 뭐 그렇게 잡아도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직선이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툭툭툭툭 직선으로 먼저 던져주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곡선으로 잡아도 줘도 되긴 해요. 세밀하게 모양을 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툭툭툭 단순하게 언제든지 쉽게 고칠 수 있을 법하게 위치 체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얘와 얘 거리도 생각해주고 그렇게 멀진 않는구나. 손잡이가 많이 두꺼워졌네요. 뭐 그런 것도 보는 거죠. 비례감을 보는 거니까. 기울기, 두께, 길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형태를 스케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사물이 생긴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볼 때 이런 모양들 보겠지만 여기에 남는 빈 공간의 형태를 보는 거죠. 형태.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비어 있더라. 혹은 여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이런 형태로 비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케치가 정확성을 올리기가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확인과 수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바로 세밀하게 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것이 충분히 맞는지 서서 자료를 보면서 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찰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난이도가 있는 형태는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도를 자유자재로 돌리면서도 그 사물의 비례감이 맞게끔 그려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다음 스케치 미션입니다. 계속 스케치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사진을 보고 그려내는 것이 3개 정도 되죠. 영상이. 실물을 보고 그려내는 연습도 2-3개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질감에 대한 표현 방법을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안쪽에 보여지는 것들은 겉의 형태가 비례감 맞으면 안쪽에 거는 이 안쪽 내에서의 들어가는 위치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지금 분위기상 슬쩍슬쩍 정도만 넣어주고 확인하고 수정할 곳을 찾고 남는 공간도 같이 보고 기울기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그러면은 앉아서 좀 더 세밀한 그 형태를 잡아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세밀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각들이 더 많고 하면은 좀 더 작은 각들을 더 찾아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그렇게 복잡한 소재가 아니라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형태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은 안쪽에서 비춰지는 것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의 자율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형태적인 것들은 외곽 형태적인 것들은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춰지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 물건이 놓여져 있으면 물건을 의도적으로 잡아 넣기도 해야 되고 빛의 위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물의 형태는 찌그러지면 안 되겠죠. 괜찮다 싶으면은 앉아서 좀 더 세밀한 형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EB를 들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저도 H나 B 정도의 연필로 가이드선을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 조금 잘 안 보여질까봐 조금 진하게 보이더라도 EB 정도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을 할 때는 H 정도 연필로 연한 연필로 해도 돼요. 그리고 연한 연필로 하더라도 가이드선이 너무 진하게 그려지면은 자국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잔상처럼 느껴질 수 있죠. 가이드선에서 좀 세밀한 형태를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도 밑에 이 가이드선을 안 지웠어요. 이거를 가이드선에서 지우개를 들고 계속 너무 깔끔한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흐름을 놓쳐요. 집중력의 흐름,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어떤 부위가 그리는 것과 보는 것이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흐름이 깨지면은 보는 연습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리는 것도 위치에 대한 감을 쉽게 잃게 돼요. 그래서 밑에 가이드선이 있는 게 좋습니다. 종이는 돌려가면 되겠죠. 끝이 좀 깎였는데 각도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서 그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라든지 요 일대가 이 영역이 이 그림에서 포인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얘 기울기가 틀렸다. 나머지에 비해서 포인트 부분은 잘 그려주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바깥의 형태를 먼저 그리고 안쪽에 그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그림 설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그림을 별로 안 그려서 연습 부족인 거예요. 연습 부족. 자대고 그려도 되긴 합니다. 너무 작은 것까지 도구에 의존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스케치를 하면서 만약에 어두운 부분들을 빗금을 축축축 쳐가지고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요런 선은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중요하고요. 실제 사진보다 그리는 그림이 확대되었죠. 그러면은 사진에서 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두께가 있는 것으로 그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이런 옆면 같은 곳이죠.
아무래도 좀 무른 재질의 연필을 쓰다 보니까 손의 아랫면 때문에 흑연 가루가 많이 번지긴 합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약간 각이 져 있는 부분도 있네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사진으로 보고 그리는 형태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사물이 가지는 특징이 되게 반짝거리다 보니까 반사를 많이 하죠. 주변 환경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소묘로 그림을 그릴 건가 아니면은 채색을 할 건가에 따라서 스케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소묘로 하다 보면은 짙은 부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묻혀질 수도 있어요. 색깔을 칠하다 보면은 톤을 넣다 보면은 진한 물체 같은 경우. 그래도 하이라이트와 비춰진 것들은 꼼꼼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필 소묘로 사물을 그릴 때 형태를 잡으면서 진하기 조절을 하면서 한 방에 그리는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형태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덮여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형태들을 좀 더 꼼꼼하게 관찰해 보려는 이런 습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모양도 또각또각 그려보기도 하고 재질 관계상 뭐 또각또각 생겨지는 것 같아요. 구분이 잘 안 되면은 어두운 부분을 슬쩍 이렇게 톤을 슬쩍 넣어가지고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음영 표현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모든 부분을 다 꼼꼼하게 열심히 그리는 게 안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시할 작품을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 포토 리얼리즘처럼 그릴 때는 최대한 사진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배우는 기초의 목적이 있죠. 저는 입시 미술에 적합한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시 미술은 시간이 존재하고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입체감 있게 생동감 있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감과 풍부한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생겨지는 지점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을 보려는 습관도 괜찮지만 밝은 부분의 형태도 찾아보려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생겨지는 모양에 따라서 그 사물이 더 그 사물다워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형태는 그 사물과 똑같이 그려주었어도 하이라이트가 생겨지는 모양, 이것 하나 때문에 그림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생겨지더라, 얼마나 많이 생겨지더라,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반사가 되고 하이라이트가 생겨지더라, 어둠 흐름이 생겨지더라,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렸을 때 그 소재의 재질감을 표현을 해보다 보면 나중에 상상을 해서도 실제 같은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유리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재질감 수업 시간에 다룰 거긴 한데요. 유리 같은 재질은 투명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투과되어 보여지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유리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투과되어지는 이미지가 왜곡과 굴절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투명한 컵에 빨대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굴절이 이루어지더라, 왜곡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몇 번만 그려보면은 나중에는 척 봐도 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를 그려보지 않고 그리면은 따로 놀아요.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공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반짝거리게 그리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이 반짝거리게 그리고 톤을 훨씬 더 풍부하게 그리고, 반짝거린다는 건 대비를 많이 준다는 거죠. 대비는 강조니까.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으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게 되게 많은 어떤 표현이 보여지더라도 약간의 생략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기도 편하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잘 그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불필요한 곳의 생략과 필요한 곳의 강조를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된다 했어요.
비춰지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불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불확실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단단한 물체는 휴지로 문질러서 단단한 느낌으로 그려줄 겁니다. 퍽퍽하고 푸석한 물체를 너무 단단하게 그려주면 안 어울리겠죠. 어울려지는 밀도의 정도가 있어요. 밀도는 단단한 정도라 했고, 퍽퍽한 소재를 너무 단단하게 그리면은 되게 퍽퍽함이 덜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단단한 것들은 옅게 칠해서 휴지로 한번 문질러서 나중에 효과를 낼 때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반짝한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대충 그렸는데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소묘로 어떻게 완성까지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선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저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형태를 잡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형태에서 세밀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밀하게 그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닥에 놓여져 있으니까 얇은 그림자 층도 생겨지고, 처음에 할 때는 가이드선을 툭툭툭 쉽게 고칠 수 있게끔 툭툭툭 던져가면서 쉽게 진행을 하고, 갈수록 또렷해지고 정확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방에 정확하게 그린다. 자, 이건 고수가 돼서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많이 그리다 보면은 척 보면 보여요. 사진을 보면은 내가 어디쯤에 위치해서 어디를 그려야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완전 사진을 보고 여기를 보면 형상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건 약간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거와 근접하게 이쯤에 그리면 되겠군이라는 감이 잘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형태를 많이 다루면 속도도 더 빨라지고 정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사진부터 잘 보고 그리자예요. 사진부터 고정이 되어 있죠. 얘는 대상이. 그래서 관찰하기가 편한 거예요. 처음부터 실물을 그리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 이게 안 되면 실물을 그리는 게 어디가 왜 틀렸는지도 쉽게 찾지 못하고 계속 수정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고 연습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계측법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칸을 그어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방법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라도 관찰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넓혀 가야겠죠. 자, 사진을 보고 3장 정도 연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물을 보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질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